자, 이번 시간에는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 한번 배워볼 텐데, 이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는요, 사실은 먹고 먹히는 관계죠. 그림 보면은 이제 풀을 다람쥐가 먹죠. 그럼 풀은 피식자, 먹히는 거죠. 피식자. 다람쥐는 풀을 먹으니까 포식자가 되는 건데, 어쨌든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생산자가 있죠. 가장 하위 단계에. 그 다음 요게 뭐가 됩니까? 1차 소비자. 요걸 먹는 게 2차, 3차로 갔을 때 요 한 라인을 뭐라고 불러주는 겁니까? 바로 먹이 사슬이라고 불러주고요. 1차, 2차, 3차로 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간다.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먹이 사슬 형태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이고, 이런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가지고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나는 걸 뭐라고 불러준다?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위 단계로 갈수록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한번 보고, 또 물질의 측면에서 이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생산자가 뭘 합니까? 광합성을 하죠. 예를 들어 볼게.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서 10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기본적으로 생산자가 생명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물질 대사를 할 테고, 그럼 일부의 에너지를 물질 대사를 통해 쓰고, 그 과정에서 열 에너지로, 예를 드는 겁니다. 한 이 정도 에너지가 방출됐다고 합시다. 또 이 생산자의 에너지 중에 일부는 누가 가져갑니까? 분해자가 또 가져갈 거 아닙니까? 1만큼 가져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10 중에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좀 쓰고 분해자 좀 주고 얼마 남습니까? 7 남죠. 그러니까 사실상 1차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건 7밖에 전달이 안 되죠. 또 1차 소비자도 열 에너지로 조금 빠져나가고 분해자 좀 주고 하면은 4만큼 써버리니까 얼마밖에 안 남습니까? 3만께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산자가 됐건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어디로 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량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에너지량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한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형태 중에 사실 이 열 에너지는 재사용할 수 없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단계마다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빠져나간 열이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환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열은 바로, 에너지는 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방향으로만 흐르다가 결국은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는 뭐 하지 않는다?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에 광합성 할 때 공기도 쓰고 여러 가지 쓸 거 아닙니까? 생산자 1차, 2차, 3차로 전달되겠죠. 물질이. 그 물질들을 또 분해자가 뭐 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다시 환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흘렀다면 물질은 뭐가 가능하다? 꼭 기억합시다. 순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조되게끔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핵심 포인트죠. 상위로 갈수록 에너지 감소한다.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물질은 순환한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태 피라미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하위 영양 단계라고 하는 건 생산자 1차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위로 간다는 건 2차, 3차로 가는 건데, 생각해보자. 생산자를 먹이로 해서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죠. 또 1차 소비자를 2차 소비자가 먹고 2차 소비자를 3차 소비자가 먹는데, 그러면은 생산자하고 1차를 비교했을 때 1차 소비자가 더 많으면 먹이를 갖고 다툰 일이 생기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생명 유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위 영양 단계가 조금 많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조금씩 작아지는 것이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공급이 많고 수요가 작고, 또 1, 2차를 비교하면 1차가 조금 많고 2차가 조금 적고, 또 2차, 3차 비교하면 2차가 조금 많고 3차가 조금 많은 것이 안정적이라는 거지,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떤 모양을 하더라? 위로 갈수록 작아지는 피라미드 모양을 하더라. 그러니까 에너지가 됐건 개체의 수가 됐건 생체량이 됐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작아지는 생태
피라미드 모양을 하더라. 그것이 조금 더 안정한 생태계를 이루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제 역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역피라미드는 이제 이거하고는 다르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게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거든요. 첫 번째가 에너지 효율입니다.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상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감소하거든요. 근데 에너지 양은 감소하지만 써야 될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만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농축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농축 정도는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걸 소비자가 다 가져가, 1차가. 또 1차가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농축해서 2차가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축량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뭐 한다? 증가하게 되어서 이 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뭐에 해당한다? 역피라미드 모양을 유지한다. 이 정도는 예외적으로 기억해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기본 문제 1번 한번 봅시다. 왼쪽 그림은 먹이 그물 사슬, 먹이 사슬 형태.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이 먹이 그물 형태고요. 누가 더 안정적이다? 먹이 그물이 더 안정적이다. 기억. 가에서 개구리는 벼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벼는 생산자. 그러면 방아깨비가 1차, 개구리는 2차가 되니까 고치세요. 개구리는 2차 소비자이다. 니은 나에서 최종 소비자는 뱀과 백로이다. 보면은 뱀하고 백로를 먹는 포식자는 없죠?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 맞죠? 가는 나보다 평형이 깨지기 쉽다. 불안정적이고 나가 안정적이니까 요거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이 조금 희미해서 잘 보이진 않는데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먼저 빛에너지가 만만큼 들어와서 9천입니까? 9만입니까? 9만, 10만이죠. 10만 중에 9만이 뭐합니까? 필요 없이 사용이 안 된 거죠. 안 돼서 빠져나갔고, 실제로 가가 받은 빛에너지는 얼마를 받은 겁니까?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10,000 정도의 빛에너지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생산하겠죠. 그런데 본인이 생명 유지를 위해 쓰기도 하고 열 에너지로 빠지기도 하고 또 분해자한테 가기도 하죠. 그럼 얼마를 썼습니까? 5,800과 3,400이니까 9,200을 썼죠. 그러면 실제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건 얼마밖에 안 된다? 800밖에 안 된다. 또 그 800을 받아가지고 열 에너지로 500만큼 빠져나가고 분해자 210 주면 710이니까 그 다음 전달되는 건 90밖에 안 된다. 또 그 중에서 40 분해자 주고 50만큼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서 끝나는 거죠. 또 분해자는 이렇게 받은 열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또 뭐합니까? 3650만큼 내보내버리잖아요. 결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열 에너지는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가나다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890 이런 식으로 작아지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억, A는 무슨 형태? 열 에너지 형태, 값은 50. 가가 이용한 빛 에너지는 상위 영향 단계로 이동하면서 순환한다.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니는 틀렸습니다. 디귿, 라는 분해자 이야기하는 거 맞나요? 분해자니까 독립 아니죠? 종속 맞습니다. 그러나 최종 소비자는 아닙니다. 분해자는 아예 소비자와 다른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답은 기억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영양단계 A, B, C, D가 나와 있으니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럴 땐 빨리 우리 생태 피라미드 배웠으니까 생물량의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가장 많은 게 810인가요? 그러면 A가 가장 아래쪽에 분포하고 있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생산자를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810 다음에 37이 크죠? B. 그 다음이 B 다음은 D. 최고 상위 단계의 C가 되면 되죠. 어떻습니까? 갈수록 값이 뭐 하고 있다? 작아지고 있으니 무슨 모양? 생태 피라미드. 그 다음
자, 에너지량도 마찬가지죠. A 2000, B가 200, 그 다음 D가 30, 그 다음에 C가 6. 맞게 들어가죠. 자,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분의 현 단계거든요. 어차피 A는 뭐 전 단계가 없으니까 1로 두고요. B는 전 단계가 얼마인데요? A니까 2000 아닙니까? 현 단계가 200 아닙니까? 그러니까 B는 2000분의 200 해가지고 곱하기 100. 몇 퍼센트? 10%. 됐죠? 그 다음 D는 어떻습니까? 전 단계가 B니까 200이잖아요. 그리고 현 단계 D는 얼마입니까? 30 곱하기 100 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15%. 맞네요. 마지막 C의 경우에는 전 단계가 30이잖아요. 그리고 현 단계가 얼마입니까? 6이 되니까 5분의 1이죠. 곱하기 100 하면 20%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해 주실까요? 20%. 아까 선생님 했던 말 기억합니까? A의 효율이 얼마라고요? 1. B의 효율은 10. D의 효율은 15. C는 20이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에너지 효율은 역피라미드를 보인다. 상위 단계로 갈수록 감소한다.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답 찾읍시다. 기억은 20%. 오케이. D는 생산자 1차, 2차. 오케이. 2차 소비자. 상위 단계로 갈수록 생물량은 증가한다. 생물량은 뭐 한다고요? 에너지 효율 말고는 피라미드니까 상위로 갈수록 고치세요.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기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다. 개구리는 메뚜기보다 상위 영양 단계 맞죠? 풀이 갖는 에너지의 일부는 뱀으로 전달된다. 에너지라고 하는 건 메뚜기와 개구리와 통해서 뱀으로 전달되니까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O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각 영양 단계의 개체수, 생체량, 에너지량을 하위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순서 쌓아 올린다. 그럼 어떤 모양이 된다? 아래쪽은 크고 위쪽은 작은 모양이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생태 피라미드라고 한다. 생산자의 개체수는 3차 소비자의 개체수보다 이거 보시면 되죠. 여기에 생산자가 있는 거잖아요. 뭐 이쯤 3차 소비자가 있겠죠. 누가 더 많습니까? 생산자가 더 많죠. 그래서 맞다. 에너지 양은 똑같습니다. 상위로 갈수록 감소하니까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OOX 하시면 된다. 3번입니다. 보니까 먹이 그물 모양이죠. 한번 얘기했죠. 식물 플랑크톤은 생산자, 동물 플랑크톤은 뭐 1차 소비자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기억. 식물 플랑크톤은 생산자이다. 맞고요. 멸치가 멸종했을 때 지금 전갱이하고 가다랑어를 비교하는데 가다랑어는 멸치도 먹지만 고등어도 먹기 때문에 큰 무리 없습니다. 근데 전갱이의 경우에는 누구만 먹이로 하고 있습니까? 멸치만 먹이로 하고 있으니까 전갱이는 멸종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멸치가 멸종하면 멸종할 확률은 전갱이가 높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범고래의 개체수는 고등어의 개체수도 많다. 누가 더 상위인지를 보면 되죠. 자, 범고래가 최상위 아닙니까? 고등어는 이쯤 있으니까 당연히 최상위 단계가 생태 피라미드에 의해서 작아야 되니까 고등어 개체수보다 작다 하는 것이 맞다.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면 됩니다.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안정된 생태계다. 보니까 뭐 생산자가 있고 가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1차 소비자가 될 거고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분해자가 되겠죠. 기억에 가는 1차, 나는 3차가 아니라 분해자. 니은 빛에너지는 생산자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광합성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먹이 사슬을 통해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이 된다. 2차 소비자로 이동한 에너지 중에 생명활동에 이용되고 남은 것은 모두 열에너지로 방출된다. 틀렸습니다. 자, 2차 소비자가 일부의 열에너지로 빠져나갔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용됐죠? 또 남은 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분해자한테도 좀 줘야죠, 에너지를. 그러니까 열도 좀 빠져나가고 본인 이용도 좀 하고 분해자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분해자 빠져먹었죠? 답은 니은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안정된 생태계라 했고 에너지 양이 주어졌으니까 일단 쌓아봅시다. 제일 큰 게 누굽니까? C가 제일 하위 단계. 생산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큰 건 D입니까? D가 1차 소비자. 그 다음 큰 게 A니까 2차 소비자.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누가 되면 됩니까? B. C는 생산자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가 가진 에너지의 일부는 유기물 형태로 분해자한테 전달이 되죠.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일부 B한테 가고 일부 분해자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 C는 최종 소비자 아니잖아요. 고치세요. B가 최종 소비자잖아요. 에너지는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B, A, D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C, D, A, B로 이용해야 되니까 C, D, A, B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